네, 오늘은 경제 사이클이 어디쯤에 왔는지 한번 보려고 하고요. 주식시장의 경기 침체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판하지 않도록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경제 사이클을 보면 그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1880년부터 1920년에 경기 침체가 총 12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 침체 발생한 것 중에 44%가 무려 이때 40년 동안 나타난 거고요. 반면에 1980년부터 2020년 40년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4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총 8%만 일어난 거였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 구조적으로 경제 침체가 발생하는 거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죠. 이때 44%였었는데 8%로 줄어들었다니까. 그 말뜻은 뭐냐? 우리 경제 체력, 기초 체력이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보면요. 역전됐을 때가 아니고요. 이 역전에서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했거든요. 보시면 이 회색 선이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예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를 얘기하는 거고, 노란색도 마찬가지인데 비교가 다르죠. 이건 3개월물이고 2년물이니까. 어쨌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장기 금리가 내려가고 그 단기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 차가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를 보면은 내려가는 시기를 보면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겠죠. 이 시점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가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다 그래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래요. 이때는 데이터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다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상화가 됐을 때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경제 성장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더 좋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을 예정이고 그렇다라는 거는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건데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무려 그 GDP에서. 그러니까 소비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가 좋아야지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지금 GDP가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좋은 상태일 거라고 이렇게 보이니 소비 증가로도 이어질 거고 그게 다시 GDP 상승으로 이끌어서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밝히길 패드가 그 인플레이션 2%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목표치를 이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뉴스예요. 임금 성장이 둔화하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2%에 기여할 거라고 했거든요. 왜 이게 좋은 뉴스라고 했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니까 주식시장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경기를 부양할 거라서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결국 주가에는 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거거든요. 기초 체력이 좋아야 돼요. 기초 체력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은 기준금리를 인하 안 하겠죠. 그 페드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안 좋을 수 있어도 결국 본질 찾아 돌아갑니다.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가 좋으면은 주가는 알아서 원위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질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거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 재정 상황을 봐도 탄탄하거든요. 부채 대비해서 자산 비율이 역대 최대치이고요. 그러니까 부채는 적고 자산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가 무너질 일도 없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유동자산으로 확대해 보면 그 부채 대비한 유동자산의 비율도 팬데믹 이전보다 높습니다.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1년 이내에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소비가 촉진이 되면 GDP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 올라갈 거고 주가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가계 재정 상황이 좋다라는 거는 결국 주가가 좋다라는 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디아가 밝혔어요. 이 이디아 커피 님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면 노동 생산성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든요. 클라우디아 샴의 법칙으로 작년에 굉장히 막 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있죠. 그분이 올해 노동 생산성이 좋아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작년이랑 참 대조적이죠. 근데 약간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생산성 증가로 미국 소비 촉진이 기대는 되네. 고용률이 둔화하고 해고율이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라고 한 발짝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작년에 대차게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주가 완전 박살났었잖아요. 6월, 7월이었나 아무튼 뭐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다가 다시 오기 힘들 거다라고 의견을 급격하게 바꾸긴 했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페드의 목표치를 유지할 거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업률 지금 괜찮고요. 임금 상승률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AI의 붐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 GDP에서 AI 기술 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서 미국 GDP도 계속해서 상승해 왔는데, 이게 실물 경제 성장을 의미하거든요. GDP가 상승했으니까. 이 주택시장 붐이 일어났을 때보다 높은 수치고요. 그 기술주 버블 일어났을 때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GDP에서 한 5.8%, 7%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종국에는 주택 붐이 일어났었던 시절만큼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6.6%까지, 지금 5.8%인데 6.8%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GDP 실물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고 주가도 성장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US 경제 매우 탄탄하고요. 주가도 탄탄하다라는 거 밝히면서 주가가 좋아질 거를 얘기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